자, 그러면 먼저 거기 9페이지, 우리 서브노트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자, 아까 제가 유형적과 물리적 측면 여기 아까 쭉 설명했어요. 맞아요? 자, 한번 쭉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간서부터 나갈게요. 자, 공간은 아까 제가 공이 환자의 공간 들어가는 거 맞죠? 자, 그럼 내가 토지를 사게 되면 3차원의 공간을 얻는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 그래서 앞 페이지, 6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그림 남아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그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몰렸네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우리 오른쪽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밟고 있는 데가 수평 공간이 되겠고요. 맞아요? 위로는 시작 공중 공간. 맞아요? 아래는요. 지중 공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사게 되면 자, 토지를 사게 되면 세 가지를 얻는다 그랬죠? 수평,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요. 지중.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시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기초 과정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수평, 자, 이 토지를 사게 되면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얻는다고 그래서 3차원이라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중은 몇 미터까지를 개인 사적인 재산을 인정을 하고 있냐면 몇 미터? 40미터까지는 사적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계심도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제 우리가 이 40m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한계심도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럼 이제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 이 공간에서. 자, 잘 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자, 만약에 지하철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침범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 공사는 개인 소유자한테 사용료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만약에 제 땅이에요, 여기.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심심해가지고 땅을 한 10cm 정도 팠어요. 알겠죠? 파다 보니까 금이 나왔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 내 거야, 국가 거야? 왜요? 어? 지금 비 오나? 왜 이렇게 중얼거리지? 자, 자, 이 금이 나온 것은 자, 제게 아니라 국가 거예요. 자, 뭐냐면 이 미채광 물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미채광 광물을 갖다가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권리가 뭐다? 광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어권이 없으면 내 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내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또 한 번 이런 지문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를 취득해야지만? 광어권을 취득해야 되니까 만약에 10cm 팠는데 금이 계속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묻어야지. 그 다음에 뭐 설치해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 낚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휴가철에 바다 낚시 가시죠? 바다 낚시 가서 릴 던지잖아. 그러면 막 낚시하고 어머 나 잡았어 그러면서 막 괜히 그 남편한테 막 그 서비스를 막 하죠. 너무 크게 물어보면 안 돼요. 자, 19금이 걸려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거기 그 낚시하러 가가지고 금을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 체포됩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바로 어업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맞나요? 어업권을 취득을 해야지만 어부처럼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이지 민간인이 이거 던지다 걸리게 되면 물고 들어지면 벌금 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내가 미채굴된 광물을 캐내려면 무슨 권을 취득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그것만 머릿속에 좀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212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토지의 소유권은 찾았습니까, 지금?
지금 9페이지에요. 자, 토지 소유권은 거기다 밑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에 미친다. 이 지문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니까 공중과 지중해에 미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있느냐 이 얘기는 결론은 3차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중공간 잠깐만 볼게요. 자, 위, 지상, 위 올라가는 거죠. 그럼 몇 미터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얘기가 나왔어요.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에다 밑줄.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남한테 방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공중 공간 밑에 보면 사적과 공적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죠. 거기 사적 공간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놓고 별표 2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구분지상권서부터 쭉 나온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로 쳐놓고 밑줄 쫙 꺼주시고, 자, 그 말이 요즘에 시험 지문에 자주 눈에 보입니다. 알겠죠? 그거 잠깐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공간 설명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사적이야 공적이야 지금? 제가 사적 설명할게요. 자, 먼저 구분지상권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우리 기본서 할 때도 제가 설명도 있는 거 보여드리겠지만 구분지상권은 뭐냐? 자, 지금 땅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가운데는 도로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옆에는 소유주 갑이라고 하는 자 사람이 트윈타워 똑같은 쌍둥이 빌딩을 가지고서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도로가 있죠? 자, 1차선 하나의 도로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 그러지 말고 여기에 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알겠죠? 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알겠죠? 서울에 가면 이런 거 많아요. 그랬더니 이 도로는 국가의 땅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야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위에 지상을 막았어? 하고 사용료 내. 그러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이게 구분지상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내 공간을 막았잖아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건데.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작. 구분지상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개발권 양도제도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도는 이거야.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알겠죠? 어디에서만 시행되고 있냐면 미국인데 미국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자,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3층만 짓는다라고 높이를 그냥 알겠죠? 다시 몇 층만 짓는다고 생각하자. 3층만 짓는다. 자, 그러면 상업지구에서는 우리가 자, 3층은 당연히 지을 수 있고 5층까지는 더 지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어. 그러니까 일반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자, 3층은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상업지구에서는 몇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5층. 근데 얘는 상업지인데 일단은 중요한 건 3층은 짓고 나머지 2층은 지을 수 있다라고 그랬지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 우리가 토지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알죠? 개발 제한 구역이 그린벨트 이런 얘기잖아요.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1층밖에 지을 수가 없어. 원래는 몇 층을 지어야 되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3층을 지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재산권 행사를 2층을 못 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반적인 애들은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1층밖에 못 짓잖아. 그러니까 손해야 이익이야. 손해거든. 그래서 국가는 얘네들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재산에 대한 사적인 재산의 2층을 내가 못 짓게 했으니 너네 손해봐서 서운하지? 대신 이것을 내가 니네한테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줄게 이런 얘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한테 팔겠어? 얘한테 팔겠지? 얘한테는 팔 수가 없어. 왜? 얘는 3층까지밖에 못 지니까 더 이상 사도 의미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한테 팔겠죠? 이해가죠? 그럼 얘네들이 2층 높이의 것을 사가지고 더 짓겠죠? 이것을 우리가 TDR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개발권 양도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실효가 안 돼. 왜?
고층으로 짓고 있는데 100몇 층까지 짓고 있는데 뭐 이게 허용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만약에 이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OX? X야. 알겠죠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야.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의미가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이 말도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에 자,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다. 자, 현대에서 지금 힐스테이트 자, 세대는 만 세대인데요. 자, 45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5평인 게 만 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단 흠이 하나 있다면 1000세대가 25평이야. 국민주택이죠? 네. 맞아요? 네. 국민주택이야. 왜 그랬을까? 이거 얼마나 골 때린지 아나요? 우리 인촌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촌이잖아요. 집값 도찐 깨찐이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 모 아파트에 보게 되면 한쪽은 얼마냐면 48평.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담 하나 놓고서는 뭐가 있냐면 25평이야. 근데 원래는 담이 없었어. 담이 없었어. 근데 48평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서 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담을 세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면 삥 돌아서 가야 돼. 그러다가 속으로 아유 그지 같은 놈 진짜 못된 놈이 엉덩이에 물 난다고 아주 똥침을 하여튼 수십 번 해야 될 놈이야 진짜 아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쪽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녀. 아주 웃긴다니까요 아주. 내가 그래서 무슨 몇십억이나 몇백억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어. 그거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런다니까 이거.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들내미가 모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쟤는 몇 평에 살고 얘는 몇 평에 살고 이지랄 한데 아유 진짜 콧구녕을 아주 그냥 아주. 걔네들이 뭔 죄가 있어. 사는 게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건 난 다 우리나라 좀 바꿔야 돼 좀. 하여튼 이거 보자고요. 이거 일단 얘네들이 현대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큰 거를 져야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왜 이런 평수를 지을까? 이유가 있겠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야. 국가에서 야 니네 동네 만세대 중에서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해줘. 어? 그래야 이 진짜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이 니네 동네에서 살면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살 거 아니니. 그래서 천안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알겠습니다 라고 몇 세대를 줬어? 25평을 1000세대를 줬지? 그럼 국가가 기특하잖아. 자기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지구에 분양을 할 때 예를 들어 1000세대밖에 못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혜택을 분명히 얘가 지금 했잖아. 국가 약속을 지켰잖아. 아이고 현대야 너 고맙다. 1000세대 내가 더 짓게 해줄게. 인센티브라는 게 뭐야? 보너스 같은 거지. 그런 걸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나머지 일조권이나 조망권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런 건 전부 다 사적이야,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적 공중권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이 공적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공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남의 하늘을 올라갈 수도 있잖아. 맞죠? 근데 비행기 떴다가 내려갔다 하는 데는 진짜 살지 못하겠더만. 엄청 시끄럽고 TV도 잘 안 나와. TV도 잘 안 나와. 연속극 보다가 둘이 하는데 막 이렇게 나와. 자, 아무튼 자, 그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천안은 공항 같은 거 없잖아. 없죠? 예, 엄청 시끄러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항공기 통행을 하거나 전파의 발차기에는 우리가 공공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드론 마음대로 못 날리게 하죠? 그건 잘 된 거야. 왜냐하면 요즘 드론이 너무 잘 돼서요. 떠가지고 남의 사생활까지 다 보잖아요. 맞아요? 예. 뭐 저야 뭐 보여줘도 아무런 것도 없지만 예, 자, 아무튼 자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공간 들어갑니다. 수평. 자, 수평 공간에서는 지표권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자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지표상에 이런 얘기는 수평 공간에 이런 얘기죠. 토지 위에
자, 지표 공간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첫째, 1 하고요. 작물을 생산하고에다가 1 적으시고 그 다음에 2 건물을 세우고 3 지표 수를 이용한다에다가 3 밑줄 걷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를 할 수 있다? 작물 생산하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지표 수라고 그래 있죠. 수란 얘기는 뭐야? 물이지.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도 어디에 포함을 하고 있다? 수평 공간에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게 되면 우리가 유역주의하고 선형주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많은 동네를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 저수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서로들 나눠서 먹고 있죠. 그걸 우리가 유역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습윤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야? 습기가 많은 곳을 습윤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유역주의에서 지표수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쓰는 것이고 물이 귀한 데가 있죠. 그런 데를 우리는 건조주의다 그래서 선형주의인데 여기서 이 선자는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약수터에 갔다가 약수터에 가시면 어떻게 하죠? 줄 서서 약수물 먹고 다음 사람 먹죠. 마찬가지 선형주의라는 얘기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먼저 쓰고 다음 사람이 쓰고 이렇게 쓴다는 게 바로 무슨 주의다? 시작! 선형주의다. 요것도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지문이. 다시 나올 때가 됐거든요. 꼭 눈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중이다라고 하는 거 지중공간 보셨어요? 거기다 밑줄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어권의 객체가 되는 거기다 밑줄 밑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알겠죠? 토지 암만 내 땅이라 하더라도 미채굴된 알겠어요? 단 1cm라도 알겠습니까?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뭐를 취득해야 된다? 광어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로 들어갑니다. 자, 위치에는 뭐가 있냐면 근접성과 접근성이 있어요. 자, 근접성과 접근성은 이런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큰 여기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자, 여기는 A가 있고요. 자, 여기는 큰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롯데백화점이 있다. 자, B는 여기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롯데백화점을 갈 때 거리는 가깝죠? 이거를 우리는 근접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단 횡단을 해서 롯데백화점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8차선 도로니까. 하다 보면 뒤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걸 우리는 무슨 성? 접근성. 그러면 A는 근접성은 좋지만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근접성은 물리적인 가까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가까움과 가깝게 있잖아. B 같은 경우는 근접성도 좋고 뭐도 좋아? 접근성도 좋은 거죠. 거리나 시간 비용적이나 상당히 절약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접근성이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봅니다. 근접성 찾았어요? 거기다 밑줄.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물리적인 것만 가까운 거야. 물리적인 것만 가까운 거야. 알겠죠? 하지만 접근성은 어떻게 되지? 떨어지죠? 자, 접근성에다 밑줄. 물리적 가까움을 포함하여 찾았어요? 시간, 노력, 비용 등의 측면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무슨 성? 시작! 접근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과 자연 들어갑니다. 자, 환경과 자연에 보게 되면 무형적 개념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자, 아까 제가 무형에는 경제적인 거와 법률적인 거 있다 했습니다. 자, 자산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사용가치, 임대수익, 처분 이런 얘기 써놨어요. 그 우리 다 배운 거야. 자, 임대수익을 우리는 소득 이득이라 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자본 이득이라 한다는 거 배웠죠?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는 아까 제가 생산의 3요소 뭐뭐가 있다고 했죠? 시작! 토지, 자본, 노동. 기억하죠? 자, 아까 제가 생산 요소는 뭐라 했지?
작물 생산하거나 원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 한 돈, 쓴 돈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시게 되면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뭐도 소비재도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거기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찾았어요? 어딘지? 자, 그 다음에 자본과 상품까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 밑줄. 자, 법률적 측면은요, 아까 제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부동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99조 1항의 부동산은 뭐니? 그러면 시작.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광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우리가 협의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광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협의와 준 부동산을 두 개 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협의, 광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그랬고 광의라고 하는 것은 자, 민법상의 부동산하고 준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준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준부동산은 전에는 부동산이야 아니야? 아니란 얘기죠. 근데 뭘로 인정해 줄게? 부동산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준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아둘 게 있는 게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개별 법률이라고 써놨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여기서 질문, 자동차는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합니까? 아니요. 그럼 어느 거예요? 우리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즉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거죠. 네. 또 선박도 우리가 부동산 등기가 아니야. 알겠죠? 선박은 선박법에 관련된 거, 자동차는 자동차에 관련된 거, 광업은 광업재단에 관련된 거, 각각의 법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별 법률에 따라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전부 다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봐줄게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정착물에 관련된 것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정착물에 관련된 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정착물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과 뭐가 있다? 동산으로 구분한다. 그럼 이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정착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착됐다는 얘기는 고정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 맞아요? 그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 정착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냉장고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알겠죠? 근데 지금 수영이가 임대 사업을 해. 그래서 TV, 냉장고 이런 걸 다 세팅을 했어요. 그 냉장고도 이 안에 세팅이 들어갔어. 그럼 그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정착물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걔는 부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둘 거, 쉽게 제거가 되면 동산, 제거가 안 되면 정착물 해서 뭐라고 본다? 시작. 부동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거는 했어. 근데 그 띄어내자마자 가치가 떨어져. 이건 뭐라고 볼까?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띄어냈는데 쉽게 띄어냈어. 근데 가치가 떨어져 버려서 그게. 그러게 되면 뭐라고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프린터 들어가서 쉽게 제거가 가능하면 동산, 제가 써놓은 거에다 동글뱅이, 제거가 안 되면 뭐라고요? 시작. 부동산, 불가능하면 부동산 나온 거 찾았죠? 자, 그래서 제가 임대아파트의 옵션들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얘가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애매모호한 거 있지? 그런 거 있잖아.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정착물로 본다 이런 말 써놨죠? 그러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는 뭘로 본다는 얘기야? 부동산으로 보라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얘기 뭐야? 사는 사람한테 그냥 다 몽땅 넘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자, 잘 봐요. 지금 수영이가 임차임자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세팅이 다 돼 있는데 뭐가 없냐면 선반이 없네.
뭐 그릇 같은 거 넣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저기요 제가 선반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떼어가겠습니다. 라고서 선반 제작 100만 원짜리를 맞췄어.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뭐야? 누구 거야? 집주인 거야? 임차인 거야? 임차인이죠. 얘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동산. 알겠죠? 나중에 떼어갈 수 있어. 오케이. 이거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동산이냐 부동산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건 좀 이따 기본수 들어갈 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옆 페이지 11페이지 보게 되면 정착물과 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착물의 다년생 식물에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다년생. 다년생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다년생은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묶여있는 거. 거기 여기다 좀 적어놔요. 다년생은요, 어떤 거냐면, 인삼, 도라지, 더덕. 무슨 얘기 갔어요? 왜 도라지 같은 거는 몇 년? 한 5년 돼야 돼. 인삼, 5, 6년 되잖아. 맞아요? 다년산이죠. 해를 넘기면서. 그럼 물어볼게요. 토마토. 토마토는 겨울 지나면 다 가지는 죽잖아. 고추. 1년 농사하는 거죠? 다 죽잖아. 이건 다년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1년생인지 뭐가 다년생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옆에 제가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명인방법이라는 말을 써놓은 게 있을 거야. 여기 없나? 밑에 제가 독립정착물에 써놨는데 잘 봐요. 명인방법이 뭐지? 자, 내 거야. 수영이 거 하고 편말 세워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면은 취득세 내고 등기해야 되잖아. 근데 불구하고 작물에다가 수영이 거 이렇게 써놓고 그 사람은 사는 사람한테 이거 제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무슨 방법을 통해라고? 명인방법. 알겠어요? 그래서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과실이라든지 1년생 이런 것 등은 명인방법으로도 소유권을 인정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는 결론은 정착물이야 아니야? 정착물로 안 본다는 얘기지? 뭘로 본다는 거야?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요. 정착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종속이라는 말 있고요. 독립 이런 말 나와 있죠. 거기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그러면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옆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교량, 돌담 이런 말 찾았어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교량이라는 게 다리거든. 그러면 다리를 설치를 했어. 그럼 우리 손에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다리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등기가 되냐면 토지로 등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돌담, 이것도 돌담으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 토지로 등기한다. 그러니까 토지에 다 포함돼서 이게 종속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종속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종속부동산은 다 어디에 포함한다는 거야? 시작! 토지. 그런데 독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와 독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1년에 2번 내잖아. 토지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따로 내잖아. 맞아요? 그래서 독립 정착물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야? 건물이야. 건물은 토지하고 별도로 따로 등기하잖아. 그래서 거기 제가 건물이라고 나온 거 이해하시죠? 걔는 독립정착물이야. 그래서 그 외에 옆에다 제가 써놨죠. 명인방법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명인방법은 등기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어떤 게 있어? 미분리, 수목의 집단, 농작물하고 몇 년생? 1년생. 근데 만약에 여기 다년생 그러면 사실은 다년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실제로 임야를 구입했어. 근데 이 사람이 더덕을 갖다가 잔뜩 심어놨네? 더덕, 도라지 뭐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보통 그거는 5년 정도 묵혀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캐나갈게요 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되면 그건 동산이 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냥 이거 다 넘겨버렸다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정착물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몇 년생? 1년생에 한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뭐라고 본다? 동산으로 봐줄게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광해부동산 나와 있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광해부동산은 협의와 뭐가 들어갔다? 준부동산이 들어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좀 부지런히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토지에 대한 용어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토지의 용어도 어떻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실제 사례로 여러 가지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지선다형이나 가로넣기 식으로 해서 5가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에 보게 되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땅은 순수하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는 땅이잖아. 이것을 우리는 토지라고도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지만 애초에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도 존재하고 많이 있잖아요. 강도 흐르고 막 이런 땅을 전체 이 토지의 포괄적인 용어를 우리는 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 한다고요? 부지. 그래서 원래 부지가 제일 토지의 큰 용어예요. 제일 큰 게 부지야.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배웠잖아요. 감평상에서는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 택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 모든 거를 다. 뭐라고 해야 된다? 부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감정평가상에서 쓰는 용어가 뭐라고요? 시작. 택지야. 그럼 택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부지가 제일 큰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게요. 바다 밑에는 흙으로 돼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바닷물을 다 퍼내고 자 남으면 뻘 나오는 거 맞죠? 그 뻘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소지, 원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질문, 바닷물을 다 퍼내고서 나온 땅이죠 얘네들은? 그럼 이건 물리적 공급이다, 용도적 공급이다? 용도적이야. 알겠어요?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지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야지만 물리적이지. 이런 소지를 부지로 바꾸는 행위를 하는 그 자체는 용도적 공급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 토지에 대한 종류가 많이 나왔지만 제 생각에서는 제가 기본서 밑줄 그으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 기본서에는 제가 여기는 좀 빠뜨렸는데 제가 느낌이 이상한 게 쎄한 게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탈피하고 안 나오는 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이따 기본서 그리면서 환지하고 채비지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쑥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아는 것들만 막 외우고 갔단 말이에요. 법지, 빈지, 포락지 뭐 이런 거. 맞아요? 왜? 그게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골라넣기 시험에 새로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추가가 돼서 출제가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필지와 획지에 대한 거 잠깐 좀 설명합니다. 필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자원, 우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알겠어요? 이 땅에다가 뭐를 줬냐면 지번을 부여해 준 거야. 즉 주소를 준 거야.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필지야. 알겠습니까? 다시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뭘 줬다고? 지번, 주소를 준 게 뭐라 한다? 시작. 필지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법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획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용도에 관련된 겁니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획지다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서 부여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획지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번지는 211지번이야. 근데 여기는 슈퍼, 여기는 다방, 여기는 무슨 야채 가게, 여기는 뭐 학원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럼 용도가 몇 개야 지금? 4개죠? 그럼 용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시작. 획지. 그럼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시작. 1, 번지는 하나지? 그러면 1필지 뭐라고 해야 돼? 4획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만약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
자, 번지수가 여기 고추밭이야 여기가. 자, 10, 11, 12, 13. 자, 지번이 지금 4개지? 용도는 뭘로 쓰고 있어? 고추밭으로 쓰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용도는 획지지? 하나지? 1획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좀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냐. 얘네 둘이는 아주 시험의 단골이거든요. 필지하고 획지는 기본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필지는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뭐를 부여해 준 거야. 시작. 지번을 부여해 준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획지는 용도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림 나온 거에 보면 밑에 필지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 다음 밑줄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법률적 단위다라는 말 나와 있죠? 거기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데서 거기 바닥 토지까지 해서 포괄적인 토지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지. 그 다음에 택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물이 있거나 앞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택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지라고 나온 게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좀 보자고요. 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나지, 갱지, 저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야. 알겠어요? 나지, 갱지, 저지 전부 다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즉 우리가 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저지라는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토지라고 하는 친구는 건축물이 거기 표에 있으니까 건축물이 없죠? 건축물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지? 나지. 맞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우리 공법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알겠죠? 이건 일반적인 요인이잖아. 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땅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나지도 공법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나지, 갱지, 저지 이렇게 해놨죠? 얘네들은 같은 놈이니까 다 받아. 한데 여기 사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법은 뭐냐면 민사야. 민법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지만 저지는 받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 했지? 저질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저질이면 뭐까지? 경범죄까지 들어간다 이제 하잖아. 뭔지 알죠? 그래서 저질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요즘 바바리맨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본 적 있어요? 자기 한번 학교 다닐 때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오, 이거 손 든 사람은 의심을 해야 돼. 자, 웬만하면 바바리맨 잘 안 나타나는데 본인이 이쁘거나 이럴 때는 나타나잖아. 맞죠?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에는 여기 잘 들어요? 저지 해놨죠? 저지는 민법과 어디에? 공법에 다 저촉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나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땅을 사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땅과 그 다음에 나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건부지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나지하고 건부지하고 누가 더 지가가 더 비싸요? 얘가 더 비싸다는 거 우리 배웠죠? 그럼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립싱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얘가 왜 더 비싼데? 얘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 다시 뭐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 땅을 여러 가지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얘는 건부지에 이 건물이 만약에 축사다.
그럼 얘는 축사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사자마자 이 건부지는 땅값이 얘보다 작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시작. 건부지를 샀는데 땅값이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시작. 건부감가. 맞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뭐냐?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나지가 더 비싼 게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식의 감정평가 방법은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나지 상정만 평가한다고 해서 일본식은 독립평가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여기선 제가 수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냥 중요한 거. 그래서 일본 애들은 건축물에 대한 것을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지를 더 중요시하다. 근데 예외가 있죠. 자, 예외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나지는요 절대적으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린벨트 지역은. 하지만 기존에 있는 얘가 3층이 있어. 건물이. 그럼 이 3층의 건물에 대해서는 3층 범주 안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신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비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건부 증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나온 거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밑줄 그어주시고 건부 감가, 건부 증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 보면 이 후보지 이행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자, 후보지는 대분류관이라고 옆에다 좀 적어주시고, 아, 거기다 그 동글뱅이 좀 쳐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행지는 소분류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만 봐요. 시험에 있는 출제자들이 좀 약아졌어. 왜 약아졌냐 하면 잘 봐요. 후보지, 자, 이행지, 머릿속에 노트 정리합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얘네들은 뭐냐면 대분류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뭐라고 그랬지?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에 시험 지문은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후보지는요 상하간에 분류하는 거예요. 상하간에. 이런 말을 써. 대분류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요? 시작. 상하간에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소분류는 뭐라고 하냐면 좌우간에 이렇게. 이해갔나요? 자, 그러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자, 토지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세 가지. 다시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임자라고 하는 것은 수풀림자거든. 나무를 땅에 심는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 신탄이에요, 탄. 오타 있죠? 신탄님하고 뭐야? 용재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탄자라고 하는 건 연탄 탄자거든. 그러니까 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숯 만들려고 나무를 만든 거야. 숯을 만들려고 나무를 심은 거야. 알겠죠? 목적이 오로지 뭐야? 시작. 숯 만들려고. 그걸 뭘 한다고? 시작. 신탄님이야. 그럼 이 용재림은 뭐냐면 사용할 용자에 건축 제자야. 그래서 얘는 가구나 건축 만들 때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 얘는 용재림이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것도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임지는 신탄님과 용재림이 있는데 여기 봐요. 자, 농지는 또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 전, 답, 과. 맞죠? 그 다음에 택지는 뭐가 있어? 주, 상, 공. 뭐 이 정도 깊이 안 들어갈게요. 이제 옛날을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좌우간에 움직이는 거잖아. 이건 뭐라고? 이행지.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되면 뭐가 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용재림에서 여기 전답으로 왔어. 완전히 건너왔지? 이거는 상하간이라고 봐. 이렇게 움직이는 좌우간이고 이렇게 가는 건 뭐라고? 상하간이야. 알겠죠? 그럼 또 이거 봐. 과수원에서 주거지로 바뀌었어. 이거 뭐야? 후보지야? 답에서 과로 바뀌었어. 요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놀면 이행지, 얘가 이쪽은 넘어왔어. 뭐야 이거? 후보지. 맞아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요런 말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알겠죠?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나왔어. 자, 후보지다 이행지다는 얘기는 앞으로 바뀔 거야, 바뀐 후야? 어? 전이야, 후야? 전이야, 알겠죠? 바뀌고 나서는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알겠죠? 우리가 거기에서도 제 프린트 책자에도 보면 가망지, 예정지 이런 말을 써놨잖아. 그럼 바뀌기 전이잖아. 그래서 시험 질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바뀐 후에는 후보지다 이행지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후보지나 이행지는 바뀌기 전이다 이런 얘기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둘 게 있어. 분명히 여기 가로놓기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 안 쓰는 말을 분명히 출제자가 쓸 거야. 방금 대분류, 상하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얘는 뭐라고? 시작. 소분류, 좌우간에.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후보지에서의 변경은 반드시 지목이 변경이 돼야 돼. 지목이 뭐야? 토지에 28개 제목이 있다고 그랬지? 그 제목이 반드시 변경해야 돼.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상하간의 변동이며 반드시 지목이 변경해야 되는 것은 기역.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좌우간의 변경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뭐야 이거?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말들을 잘 안 썼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 갔죠?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럼 선생님 이행지는 어째요? 얘는 반드시가 아니야.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해 갔나요? 좀 이따 기본서 보면 밑줄 그으면서 또 한 번 볼 거예요. 다시. 자,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거 누구라고 그랬어? 후보지야. 꼭 적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후보지 이행지 나온 거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지하고 잠깐 대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한문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똑같은 대자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는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자, 선천적으로 얘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야. 근데 얘는 이 대자는 물론 지금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얘는 후천적이야. 얘는 맹지에서 뭘로 바뀐 거야? 대지로 바뀐 애야. 그러면 맹지라고 하는 것은 눈맹자거든, 이거. 맞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야.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 있죠? 그 그림 보시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 있지? 그럼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맹지거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맹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로에서 여기 지 땅까지 걸어 다니려면 남의 땅의 남의 땅을 밟고 다녀야 되잖아. 그럼 이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얘는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내야 되는 거야. 판결에도 있어.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요. 매번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열이 받지. 그래서 땅 주인한테 나 요만큼만 팔아. 그래가지고 팔았어. 그러면 얘는 도로에 접해 있지, 이제. 그럼 맹지에서 뭐가 되는 거야? 시작. 이 대지가 되는 거야. 이것은 옷의자의 변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루형의 옷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래서 이건 대지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용도는 같아. 둘 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선천적, 얘는 뭐라고 그랬다? 후천적. 이해 갔어요? 그만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가서. 자, 법지와 빈지 나와 있죠. 자, 그거 법지는 거기다가 보면 그림 보세요. 그림에 보면 축대라고 나와 있죠. 축대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 축대는 우리가 법적 소유권이 되죠. 취득세 내서 내 거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하지만 경제적 실익은 이용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용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 다음에 빈지 나와 있죠. 우리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노는 애가 빈지거든요, 사실은요. 빈지는 뭐냐 하면, 잘 들어요. 여기 봐요. 그림 보지 말고, 여기 봐요. 빈지는 간조와 만조 사이를 우리는 빈지라 한다. OX. 자, 간조는 물이 요만큼 차오르는 거고, 물이 많이 찼을 때가 이거지? 얘가 간조, 얘는 만조.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간조와 만조 사이는 우리는 간석지야. 간석지와 간척지는 다릅니다. 자, 다시 간조와 만조 사이를 뭐라고요? 시작. 간석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만조 위선부터 그림에 보면 지적 공부의 면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지적 공부는 뭐야, 이거? 어?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바닷가라고 그러잖아. 어? 이거를 우리는 빈지라 하거든. 그럼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여기서부터 지적 공부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말이 뭐냐고. 어? 사유지? 자, 우리 선생님들이 봐요. 땅을 사면 어디에다가 취득세 내지? 그러면 취득세 낸다는 얘기는 내 땅이라고 나라에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건 수영이 땅이라고 적지? 그 대장이 뭐냐면 지적 공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질문. 여기서부터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땅이네? 맞아, 이거? 그런데 여기 이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 그 옛날에 내가 강호동이가 이 땅 사가지고 대박했다고 그랬던 건 사기당했다는 거 알죠, 이거? 이거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어. 국토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대신 국토이지만 이용실익은 많지. 그래서 이 빈지의 내용을 알아야 두시고, 포락지도 나왔으니까 설명. 포락지는 뭐야?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산세가 있는데, 지금 수영이가 여기서 고추 농사라는 전이 있어. 알겠죠? 등기까지 했어, 수영이가. 1000평. 알겠죠? 근데, 자, 장마가 내렸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 하천이 돼버린 거야. 쓸려 내려갔겠지? 그러게 되면 인재가 중요해. 수영이는 내 땅이 없어졌잖아. 뭘로 변했어? 하천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변해버렸잖아. 그럼 수영이가 등기권은 날라가 버려. 말소가 되면 자동 말소가 되면서 이건 누구께 되는 거야? 국유지가 돼. 그러면 수영이는 뭐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알겠어요? 다만 예외적인 게 있어.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선포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지역으로 선포한다 가끔 가다가 뉴스 나오지. 그거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액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돼. 민감한 거야.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절토가 되면 등기는 내 땅은 없어지고 누구 걸로 변한다고? 국유지, 국가 땅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게 포락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자, 그러면 포락지는 처음에 등기가 있지? 법지도 있지? 하지만 빈지는 바닷가니까 애초에 등기는 못하잖아. 그지? 근데 포락지는 어떻게 됐어? 나중에 하천으로 범람이 되니까 국유지를 변했죠? 법지는 계속 있는 거고 축대니까 빈지는 계속 없는 거고 이용실익 여부는 포락지 없지? 하천이니까 법지는 없어. 맞지? 빈지는 있지? 자, 그 다음에 밑에 필지와 획지 나온 거 찾았어요? 그거 잠깐 좀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고추반 얘기했던 거 다 했는데 밑줄만 볼게요. 필지는 법률적 밑줄.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지번이라고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봤어요? 동글뱅이. 그 다음에 획지는 경지적 용어라고 그랬죠? 자, 용도별에 따라서. 용도가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생략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한지와 유휴지에다 묶음 표시해 놓고 요런 것 등이 색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잘 봐요. 공한지는요, 사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방치하는 토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쓰고 있다는 거야? 안 쓰고 있다는 거야? 안 쓰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라 했죠? 공한지지. 그래서 제가 공유 나빠요 라고 써놓은 거 보이세요? 자,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라는 얘기는 쓰고 있다는 거야? 안 쓰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쓰고 있어.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는 얘기가 뭐야? 조방적으로 쓴다는 얘기야, 쉽게. 무슨 인지가 갔어요? 집약적으로 쓰는 건 알뜰하게 쓰는 거지? 조방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땅이 이런 땅이 내가 땅이 있어. 그러면 뭐 알뜰하게 막 비닐하우스 짓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신발은 저기다 벗어놓고 저기다가 뭐 양말 입고 경운기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쓰는 거 뭐야 이거? 조방적. 맞아요? 우리 선생님 집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집약적. 알뜰하게 쓰고 해야죠. 맞죠? 막 집약적으로 쓰고 있죠. 집에 가면 쓰레기가 잔뜩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공유 나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휴환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쉬게 하는 땅입니다. 지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시험에 오히려 포락지, 빈지, 법지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 필지, 획지 이런 것 등이. 오히려 제가 옆구리 찌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공유 나빠요 하고 휴환지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다 가로 놓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 그러면 또 틀린다. 봐. 방치만 하는 땅. 그러면 시작. 지금 봤으니까 안단 말이야. 맞아 이거? 쉬게 하는 땅. 그러면 시작. 그 다음에 자 제대로 놀리지 않고 자 제대로 쓰지 않는 조방적 이용으로 하는 땅. 그러면 시작.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만나서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재수없어요. 자 여기 봐요. 자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봐요. 이제 그 땅만 하고서 끝낼게요. 잠깐 쉴게요. 포락지. 포락지는 아까 제가 그다 파란색으로 썼는 거 봤어요? 절토돼서 뭐로 내렸어? 하천으로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한계지는 택지와 농지의 사이야. 택지는 건물이 있는 땅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농지는 작물 생산이잖아. 그 경계선을 뭐라 한다고? 한계지. 선화지는 고압전선 철탑 알죠? 밑에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선화지. 잠식지는 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섰다는 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송파지구 이제 잠실에 송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송파가 재개발하니까 여기다 비닐하우스를 잔뜩 짓고서 텐트까지 살았어. 그래서 국가에서 얘네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 인권 유린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보상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 왔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법을 유린한 거야. 끝까지 버팅겨서 얘네들 딱지권 다 받았어. 얼마짜리 딱지권을 받았을 것 같아요? 3억짜리 받았어. 그럼 비닐하우스 짓고 거기서 살만해 안 살만해? 가자. 자, 자, 그 다음에 거기 농지 나와 있죠? 자, 농지라는 얘기는 뭐야? 작물 생산하는 토지죠? 그 다음에 간석지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다 시작. 간조와 만조 사이의 땅이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